제일 중요한 핵심이 진짜 잘 나갈 만한 물건을 사놔야지 이제 아무거나 산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2억 가까이 되는데 2억이요? 네, 대량 등록이라든지 이런 구매 대행 자체를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초보 시절에나 잠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월 매출 1억 정도 나왔었고 대충 20에서 25% 남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커머스로 대량 등록을 위주로 하고 있는 빅드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용대라고 하고요. 지금은 사실 이커머스 대량 등록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명품 구매 대행 사업도 새롭게 런칭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커머스라는 게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신사임당님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요즘 쿠팡도 핫하죠. 입점해가지고 직접 판매하시는 스토어 직접 판매하시는 업을 이제 이커머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그러면 사무실인가요? 원래는 제가 대전에서 사무실을 한 20-30평짜리에서 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강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게 서울에서 하는 게 더 좋다 보니까 좀 사무실이 되게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데요. 그쵸. 제가 원래 뭐 엄청나게 서울에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은 원래 없었어가지고 이제 복층에서는 주거하고 있는 용도고 이제 아래에서는 뭐 미팅이라든지 제 일반 사무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잠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재고라고 할 수 있죠. 샤넬, 이거 다 샤넬인데 예, 이게 다 샤넬이에요, 이게. 이게 다 명품인가요? 네, 이거 또 에르메스고. 대량 등록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는데 그게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월 매출 1억 정도 나왔었고. 월 매출이요? 네. 순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직원도 쓰고 하긴 했지만 대충 20에서 25% 남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순이익이 억대가 넘으시는데 업무하시는 모습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요즘은 사실 대부분 다 재택으로 직원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그 대량 등록 업무 처리를 거의 많이 하진 않지만 대표님 여기 자리가 예, 예. 여기 이게 단가요? 그렇죠. 예. 여기서 억대 매출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주문 처리를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CS도 같이 하고 있고 CS까지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솔루션 자체가 CS까지도 다 가능한 거라서 데이터 뭐 수집 업로드도 시작해가지고 주문도 처리할 수 있고 CS까지 다 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년도 4월인데 네. 매출이 올라가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더 커서 매출 자체를 등재시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더 몸이 편하면서 제가 더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판매 방식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좀 다른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2년도 안 됐는데 10억이 넘게 매출이 나왔잖아요. 성장이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소싱처랑 판매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상품을 저희들이 소싱을 해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많이들 구매 대행 소싱을 많이 하셨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솔루션 자체가 전 세계 사이트를 다 가능하게 소싱하다 보니까 사실 해외부터 시작해서 국내까지 모든 곳이 제 소싱처가 되거든요.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소싱처가 나한테 얼마나 업무를 편리하게 해주고 좋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제가 소싱을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픈마켓 한 10대 정도 오픈마켓에 제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매출이 잘 나오는 구조인 거죠. 업력이 좀 짧으신 편인데 제가 듣기로 기존 사업자들도 빅드님한테 다시 이 업무를 배운다라고 들었어요. 이 업에 대한 본질을 많이들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편이고 집을 지어드린다고 항상 강의나 이럴 때 표현을 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토대잖아요. 그 기반이 되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이 시장을 접근할 때 있어서의 가치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기둥을 세워주는 게 제가 대량 등록 업에 대한 저만이 갖고 있는 정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라는 건 더만고라는 이런 솔루션을 쓰는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저는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싱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팔지 솔직히 지금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대체 어떤 걸 팔길래 그렇게 매출이 나오나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싱, 아까 말씀드린 소싱 천인데 당장 제가 A라는 사이트가 되게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블라방처럼 그렇게 딱 A 사이트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트렌드라는 건 되게 짧고 또 정보라는 게 오픈되는 순간 이제 점점 그거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다른 분들이 그 A라는 사이트를 많이 소싱하면 소싱할수록 매출이나 이런 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을
사업자를 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A라는 사이트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업 자체를. 사실 대량 등록이라든지 이런 구매 대행 자체를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초보 시절에나 잠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이라는 게 실전에서 통하기만 한다면 저는 그게 공통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잘 통용되고 있고 뭐 앞으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대표님들과의 저의 차별점이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아름아름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늦게 시작하셨는데도 그 본질을 그러면 빠르게 찾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상품이 뭐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왜 판매가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원리가 뭘까, 그 본질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음을 가졌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A라는 방식이 계속 먹힌다고 하면은 사실 영원히 먹히지가 않잖아요. 트렌드라는 게 늘 바뀌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처음에 잘 됐던 거를 놓지 못하고 다른 거를 찾지 못하세요. 금방 끝날 수 있다라고 항상 염두를 하고 계속 다음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벤츠 찾기 같은데 아, 이거 중고로 사가지고 중고로 사가지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성공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제 전공은 원래 철학이고요. 졸업은 아직 8학점 남아가지고 아직 못했고 회계사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20년 4월에 이쪽 업무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조급함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든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 젊은 3년이라는 시간을 고시 공부에 바쳤기 때문에 그게 좀 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만회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히 뭐 고수라고 하기보다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트렌드를 읽는 감이 남아있다. 언제든지 저도 지금만큼 매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라 될까,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저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CPA를 3년 동안 공부하셨다가 네. 포기하셨으면은 되게 후유증이 있잖아요. 20년도 4월 1일 날 그만두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4월 1일이 근데 만우절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거짓말처럼 그만두게 됐죠. 그 당시에 막 울면서 이제 못할 것 같다고 막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되게 안 좋았어요. 불면증도 되게 심했고 여러 개 찾아봤어요. 식당에서 알바라든지 마침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여가지고 20년도 4월이면 있던 알바도 잘리는 와중에 알바가 구해질 리가 없겠죠. 오프라인 사업이라는 게 거의 초토화된 상태여서 그 당시에 유튜브 내에서도 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 사업이 되게 흥했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했고 다행히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찾아보게 되셨어요? 이것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구매 대행을 공부를 하셨나요? 다른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강의랑 뭐 인터넷 서칭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었죠. 뭐 커뮤니티 가입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는 입장이지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데 직접 부딪혀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유튜브에도 솔직히 다 웬만한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직접 실천해보는 게 깨져보기도 하고 이런 피드백을 겪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 레드오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드오션일수록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무주 공산에다가 무언가를 쌓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20년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레드오션이라고 하고 끝물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때도 그랬나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죠. 남들의 얘기를 듣기보단 일단 한번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알려면은 또 해봐야 아는 거예요. 강의만 듣는다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직접 업무를 해보다가 아, 이건 나랑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실제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손절인 것 같아요. 손절이요? 네, 저도 이제 3년 정도 고시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게 된 입장이잖아요. 고시를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낙방하고 있지만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었는데 저도 그렇게 될 뻔했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놓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진짜 열심히 했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 마음을 먹고 그만두는 용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만의 기준은 딱 시간의 리밋이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을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매출이 내가 원하는 매출만큼 안 나온다. 그냥 과감히 이제 손절하겠다라고 제 스스로 기준을 정했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뭐 몇천만 원이면 몇천만 원 이 정도 매출 안 나오면 난 그냥 이거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겠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정말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굳이 구매 대행 아니면 이커머스 셀러 활동이 아니어도 충분히 세상에 할 일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진짜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좀 안정적인 전문직에서 네.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도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회계사를 왜 하게 됐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할 게 없어서 회계사를 공부를 시작한 거였어요.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내내 거의 놀고 준비도 취업 준비 잘 안 하다가 막상 이제 시험 한 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 고시 공부밖에 답이 없다. 아, 난 진짜 회계사가 돼야 돼 라는 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회계사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첫 단추부터 지금 돌이켜봤을 땐 좀 잘못 끼워지지 않았었나. 도피성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그쵸. 그러니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제 견문이 너무 좁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25살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진짜 다양한 거를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도전하고 하는 거고 할 일은 진짜 많아요. 단지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과 공포심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을 거예요. 잘 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또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 것들이 좀 너무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진짜 세상에 해볼 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주로 하시다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네.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명품 구매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하이엔드급인 명품들을 좀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이엔드요? 예, 그러니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정도. 물건 좀 구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가능은 한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있거든요. 네. 예, 이건 이제 지갑류, 샤넬인데 다 네. 샤넬 지갑류고. 이게 다 주문이 들어온 제품들인가요?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사놨어요. 왜냐면은 샤넬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고를 미리 안 사놓게 되면은 네. 구하기 자체가 업자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진짜 잘 나갈 만한 물건을 사놔야지 이제 아무거나 산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2억 가까이 되는데 2억이요? 네. 그러니까 1억 7천에서 2억 사이인데 판매하던 방식이 예전에는 중국 구매대행 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에 흔히 말하는 뭐 과자부터 해서 물, 뭐 실제로 뭐 삼다수 팔아본 적도 있고 뭐 엄청 되게 많은데 많이 팔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가 높고 마진 잘 받으면서 판매 건수가 좀 적은 게 오라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찾아보던 게 결국에는 이제 명품으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핸드백이 지금 가격이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요? 그쵸.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파시는 분도 계세요. 1,000만 원이에요, 핸드백 하나에? 예, 샤넬이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주문은 좀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하루에 한두 개씩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3개 나와가지고 저 3개 지금 택배를 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드렸던 건데 뭐 이렇게 1인 기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리본 묶는 법도 아직은 많이 서툴러가지고 리본 묶는 것도 다 배워서 하시는 건가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유튜브 보고 이제 리본도 묶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제가 뽁뽁이로까지 싼 건데 리본을 제가 직접 매고 콧까지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너무 떨려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긴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많이 긴장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 묶어야 돼요. 다시 묶어야 되는 거 다시 아닌가요? 묶어야 돼요. 이거 대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 멘탈로는 잘 못 묶을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묶는 걸로 하고. 리셀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공감이 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혹시 다크나이트 보셨나요?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킨다고 조커가 이렇게 얘기해 You complete me라고 이런 식의 대사를 하잖아요. 그게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의 가치도 리셀러라든지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가치가 또 덩달아 높아지고 그거를 실수요하는 고객분들도 그 가치를 더 잘 알아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냥 이제 리셀러 때문에 물건을 못 구한다기보다는 리셀러조차도 물건을 구하는 건 힘들어요. 그 비용과 시간과 비용을 내가면서 그 물건을 좀 더 빡세게 구하는 거지 일반 개인이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오픈런을 직접 하기보다는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리셀 사업 자체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되게 저렴한 편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시면 됩니다. 2년 동안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저도 직원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 직원으로 계시다가
나가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저 몰래 이제 따로 사업자를 내고 하시다가 작년 3월쯤에 이제 나가셨었어요. 작년 7월쯤에 연락이 다시 오시더라고요. 매출 6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올해. 아, 매출이요? 예, 월 매출 혼자서 6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아, 월 매출이요? 네네네. 그렇게 하셔서 처음엔 되게 좀 저한테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누가 키웠는데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 제가 키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잘 됐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되게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딱히 그분이 제 밥그릇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안 들거든요. 왜냐면 구매 대행은 레드오션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장이 정말 크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뺏고 뺏는 그 정도의 완전 밥그릇 싸움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시장이 크다는 걸 저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좀 좋았고 그래서 강의랑 컨설팅을 해서 수강생분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네. 계시는 업무가 되게 네. 많은 것 같은데 대량 등록 구매 대행 업무랑 이제 막 시작하게 된 명품 사입 같은 경우 강의랑 컨설팅으로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대1 컨설팅까지 하시는군요. 네네네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량 등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대량 등록이라는 업 자체를 초보 시절에나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내에도 대량 등록이나 뭐 위탁 방식, 구매 대행 방식은 초보 시절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사입이나 브랜딩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많은 이제 유튜브 매체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0.1% 정도 되는 탑셀러 분들은 진짜 월에 10억에서 30억까지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진율도 한 20% 정도 가져가시고 하니까 대량 등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 사회적 세뇌에서 좀 그런 걸 깨트리는 부분을 제가 좀 해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속해서 업으로 삼아서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시 공부를 할 때는 회계사 합격이 목표고 꿈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게 좌절되고 나서 뭔가 이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뭐 지금은 다행히 잘 해결돼가지고 뭐 궁극적으로 지금 제 앞으로의 목표를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분야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이커머스 대량 등록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품 구매 대행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메이저한 건 아니잖아요. 빅드라는 사람이 이제 저라는 존재가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잘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는 있습니다. 네. 2030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이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고시 공부 잘 안 될 때는 진짜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고 진짜 힘든 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일지 모르겠어요. 공부일 수도 있고 알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직업이 있으시다면 그 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가 속한 일에 진심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계속 쏟고 있다면 그 다음 길이 진짜 기적처럼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